안녕하세요. 주식챔피언쇼 주챔쇼의 김호수입니다. 주식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고민을 속 시원하게 날려보는 주챔쇼. 자, 간밤에 미국 시장은 좀 흔들렸는데 우리 시장은 일단은 보합권에서 좀 견조하게 흘러가면서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도 최근에 좀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특히 뭐 연기금으로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장에서 대형주 위주의 순매수 흐름이 좀 나타나는데,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또 실적도 좀 턴어라운드 된다거나 뭐 강해질 종목, 수급도 잘 붙어주는 종목, 그런 종목들을 좀 선별해서 이제 연말까지 투자 전략도 잘 세워봐야 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자, 오늘도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올바른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 자세하게 상담해 드릴 거고요. 투자할 만한 좋은 종목의 힌트도 함께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싶으셨던 종목, 매수해도 괜찮은지 여부도 함께 좀 체크를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 혼자 덜컥 매수하지 마시고 저희와 상의를 하시고 나서 매수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올바른 판단하시기 위해서 저희 주식 챔피언쇼를 좀 이용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 대응할 때 추가 매수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고, 모두들도 추가 매수해야 되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적절한 타이밍도 전문가들과 자세하게 좀 이야기하실 수 있으니까요. 매일 오전 9시 50분 저희 주챔쇼와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봐야겠죠? 참여하시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 2대 준비해놨습니다. 밑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02-3772-0169, 377-027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를 주셔야 조금 더 빠르게 앞순서에 자세하게 기다리지 않고 바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바로 지금 전화 주시면 주식 챔피언 전문가와 함께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봐야 되겠는데, 오늘은 또 어떤 전문가와 함께 할지 전문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는 문현진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일단은 뭐 보합권으로 좀 버텨주고 있는데, 뭐 지난 주말 사이에 미국, 중국 뭐 무역 협상이 좀 1단계가 좀 협상이 됐다 이러면서 상승을 했는데,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뭐 하루 천합니다. 하루밖에 안 됩니다. 맞아요. 이게 상승이. 아무래도 이제 뭐 빅딜이라기보다는 스몰 딜이라는 표현으로 굉장히 많이 표현이 되고 있고, 뭐 1단계 협상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일단 중요한 단계에서 뭐 핵심이 될 수 있는 금융 개방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관세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한 거는 쏙 빼놓고 아무래도 농산물과 관세 부과하려고 했던 것을 조금 보류하겠다라는 형식의 약간은 보류 느낌이 좀 더 강했기 때문에 사실 뭐 엄청나게 협상이 성사가 이루어졌다, 뭐 성과가 있었다라고 볼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 분위기는 그냥 한시름 놓았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세가 이어진다기보다는 역시나 한번 빵 올라오고 말아버리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또 다음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슈가 뭐 그거 말고는 없느냐라고 봤을 때, 지금 또 미국은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고요. 우리나라도 결국 또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나왔기 때문에 이 실적에 따라서 또 엇갈리는 모양새가 또 나오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분기에 대한 실적에 또 이제 뭐 기대감이라든지 예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올 시기다 보니까는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실적 장세가 다시 또 한번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이제 또 금리 인하 한 번 더 뭐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또 미국에서도 뭐 양적 완화를 또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서 국채를 또 사들이는 모습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양적 완화는 아니라고는 하지만은 뭐 그 양이라든지 그 행위만 봤을 때는 양적 완화에 가깝다라는 평가가 많은 것 같고, 금리 인하 역시나 그것도 좀 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 사실은 올라갈 내용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는 갑자기 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다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지겹게 싸우고 있던 이 국회도 이제는 조금 안정화를 찾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젠 역시나 내년 513조 슈퍼 예산
예산 전쟁이 시작이 되게 된다면은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정책 관련주들이 뛰어오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좀 큰 이슈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넷마블이 또 웅진을 인수한다라는 형태의 또 다른 산업, 이종 산업을 인수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서 인수전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또 다시 나오게 될 아시아나라든지 뭐 넥슨 이야기 계속 이렇게 좀 불거져 나올 것 같다 생각이 드니까요. 시장에는 굉장히 큼지막한 또 호재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변화도 상당히 많이 남은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은 시장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시는 것보다는 역시나 좀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이라든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충분히 나중에 정책 이야기랑 뭐 이런 쪽에 구설수가 있을 수 있는 종목들은 미리 잡아놓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리고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너무 답답하게 움직인다면은 그걸 정리하시고 교체한다는 느낌으로 지금 종목을 갈아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지금 여러분들이 전화를 좀 많이 주셔가지고 조언을 많이 받으셔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제가 한번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요즘 삼성전자도 좀 올라가고 있고. 맞아요.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웅진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네. 코롱 티슈진도 이 맞아요. 상장이 좀, 상장 폐지가 일단은 또 한 1년 좀 연기되면서 그렇죠. 이 들썩들썩거리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우리 문현진 전문가께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 주실 거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위주로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자세하게 속 시원하게 좀 해결을 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고 계신데, 자,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만나보고 함께 우리 문현진 전문가와 함께 종목 상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상담해 볼까요? 아모레지요. 아모레 G요?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94,300원이고요. 네. 비중은 30%입니다. 94,300원에 30%요? 예. 자, 그러면 되게 오래 가지고 계셨네요. 예, 오래 있었습니다. 그죠? 예. 어떤 점이 좀 많이 궁금하실까요? 최근에 뭐 이슈도 좀 유상증자 이야기도 좀 있고 한데. 그래서 뭐 조금 올라오던 유상증자 뭐 이러던 바람에 어제 아래 많이 내려가서 충격이 네네. 커서 어떻게 하면 될지 기다려야 될지 안 그러면 손절을 해야 될지 싶었어요. 아모레 G를 오래 기다리고 계셨는데, 이게 좀 최근에 뭐 이슈도 있고 꿈틀거리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지금 정리를 해야 될지,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 기다리면 될지, 전문가와 그럼 더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전문가님, 아모레 G인데, 네. 사실 어제 이거, 김도 전문가랑도 할 때 다른 분이 한번 아모레 G 얘기하셨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어제 살짝 듣긴 했는데, 전문가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일단 뭐 아모레지라든지 아모레퍼시픽이 시간과의 싸움만 잘 하시면은 뭐 충분히 승산은 있다라고 봐요. 근데 당장은 힘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시청자님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매수가가 높아요, 그죠? 예. 지금 94,000원 같으면은 지금 차트로만 딱 따져보더라도 얘가 최저가가 5만원까지 내려간 걸 판단해봤을 때 지금 굉장히 높은 상태고 손실률도 좀 큰 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지금 비중이 좀 크세요. 예. 30%라는 것은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이제 비중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사실 우리가 뭐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결국 이제 이 종목 자체가 얼마나 올라와 줄 수 있느냐의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당장 이게 뭐 들고 가보셔서 알겠지만은 빠른 종목이 아니에요. 그죠? 예. 빨리빨리 올라온 종목이 아닌데다가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 이야기를 통해서 2천억 규모를 또 마련해가지고 뭐 아모레퍼시픽 예. 주식 사는데 쓴다라고 하는데 그거 자체가 뭐 엄청난 호재는 아니거든요. 일단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엄청난 악재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거 이후에 어떤 식으로 뭐 경영권 승계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포석을 깔아놓는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그거는 이 주가가 움직이는데 어마어마한 역할을 줄 것 같진 않고, 지금 조금 더 우리가 관심 가져봐야 되는 것은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 제가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사드 이전 수준으로까지 거의 회복이 다 되어 간다라고 할 정도로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사실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화장품에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이제 회복됐다고 해서 바로 실적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꾸준히 실적이 회복될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그죠?
예. 예, 그러면은 3분기보단 4분기보단 내년 1분기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조금씩 차츰차츰 올라간다라고 보고 시간을 좀 많이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유상증자 하나 때문에 막 가슴이 철렁철렁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요거는 그냥 들고 가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내년 한 중순까지는 들고 가셔서 한 8만원대를 목표가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래서 8만원대를 목표가로 잡고 이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요 자리 뚫게 되면은 9만원에서 그냥 본전 정리하시는 게 좀 오를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8만원 자리에서 더 이상 올라가질 못하면은 저 자리에서 비중부터 조금 줄이셔야 되지 않을까. 손실을 약간은 그래도 각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언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은 비중이 좀 많고 매수가가 높다 보니까는 전략을 추가 매수 전략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8만원 목표가로 잡고 저기서 더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지켜보다가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대응하기 어려우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아무리 G를 함께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제도 살짝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일단은 완전히 수익으로 탈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손절을 해서 다른 종목으로 좀 수익 많이 하자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잘 참고해보세요. 자,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상담할까요? GS건설요. GS건설.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45,000원에 40%입니다. 45,000원에 40%요? 예. 자, 일단은 45,000원이면 가격도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비중도 조금 많으세요. GS건설 그때, 왜 매수하셨어요? 지금 1년 반 정도 됐는데, 그 당시에 주식이 좀 좋은 것 같고 이랬어요. 작년에 1년 반 정도였으면 그때 막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예. 그때 사셨나 보다,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조금. 57,000원까지 갔었는데, 못 팔고. 그때 다시 못 내려갔어요. 파셨어요? 예. 56,500원까지 예, 최고가 예. 나왔었는데, 그때 예. 그 전에 사셨군요? 예, 그 전에 있어요. 그러면 수익 좀 보고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두세 번 정도는 계속 있었을 텐데. 예. 계속 좀 기다리다가 오히려 좀 안 좋은 예, 상황으로 저는 좀 빠지셨네요. 단기로 한 2, 3년 보고 들어갔더만. 2, 3년 보고 기다렸는데, 예. 쉽지 않네요. 그죠? 예. 자, 그러면은 이거 문현진 전문가랑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예, 고맙습니다. 자, GS건설인데, 아까 앞서서 해주신 분한테 할 얘기랑 똑같이 해주실 것 같은데, 매수가가 네, 높고, 맞아요. 지금 이게 별로 많다. 다르지 않은 상황인데, 이건 이제 문제점이 하나가 더 있어요.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문제가 3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매수가가 높다. 두 번째는 비중이 크다. 그리고 예. 세 번째는 건설업황이 안 좋다예요. 예. 그러니까 이 3개가 다 맞물려 버리니까 탈출이 어렵겠죠,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시 회복될 구간에 놓여졌어요. 지금 GS건설은 2018년에 굉장히 이렇게 좋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많이 올라온 부분이라면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훨씬 더 전에 좋다고 해가지고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밑에서 쉬었고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좀 세대 교체가 될 수 있는 유행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은 GS건설은 아직도 하락이 멈추질 않았어요. 예. 예, 그 말은 계속 떨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걸 요즘에 아파트 보면은 분양이 잘 돼요? 아니면 미분양이 조금 더 많이 있나요? 미분양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점점 많이 생겨나요. 그죠? 예. 그러면 아파트 이렇게 시공사라든지 시행사 이런 쪽들, 부동산 관련 업종, 건설 업종들이 수익이 어떻게 될까요? 좀 많이 늘어날까요? 아니면 좀 줄어들고 있을까요? 차츰 줄어들겠죠. 차츰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미분양이 점점 더 많아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거든요. 예. 네, 부동산 가격도 지금 이미 너무 고점을 찍었고 제 생각엔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GS건설도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실적이 회복된다든지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올라와봤자 조금 올라오고 계속 빠지고 조금 올라오고 계속 빠지는 형태로 그냥 꾸준히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아까 전에 말했던 첫 번째 단계의 비중 매수가가 높다라는 것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문제 추가 매수가 안 되는 거예요. 비중이 너무 많아서. 예. 네, 그리고 세 번째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야지 추가 매수를 할 텐데 지금 이거는 추가 매수를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에는 손을 내지 마시고요. 올라오게 되면은 35,000원 자리가 이번 쌍바닥의 고점이에요. 예.
예, 그래서 35,000원짜리를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조금 더 보유하셔가지고, 뭐, 45,000원, 37,000원, 8,000원부터는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35,000원 뚫지를 못하면 또 밑으로 빠질 수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35,000원 뚫지 못하면은 그냥 35,000원에서라도 비중부터 좀 줄이셔야 아무래도 예. 뭐 다음 이제 시대가 좀 변화해 가고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종목도 좀 매매할 수 있고 기회라는 것이 생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예. 되겠고요. 만약에 이걸 이제 장기로 들고 가실 계획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거의 뭐 한 4, 5년 정도 들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없다면 저는 그냥 제가 짜드리는 35,000원부터 37,000원 사이 구간을 잘 지켜보다가 거기서 더 가지 못하면은 바로 비중부터 줄이자라는 전략을 먼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략 잘 짜셔서 이거는 손실이 조금 있더라도 나오는 전략으로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전문가님 지금이라도 그 다른 매도하고 갈아타면 그거는 제가 굉장히 해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사실은 예. 지금이라도 이걸 팔고 난 다음에 어떤 종목 살지를 모르니까 제가 그 말을 못 하겠어요. 예. 예, 어떤 종목 살지 그리고 그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 있을지에 대한 예, 예. 뭐 확신도 뭐 가지기 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예, 만약 예. 다른 종목이 괜찮은 종목이 보이고 충분히 분석을 하셨다면 교체가 훨씬 예. 더 좋은 상황인데 예. 만약 이렇다 할 만한 종목이 없다면 괜히 들뜬 마음으로 추격 매수하다가는 손실이 더 커지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신중히 생각해보고 결정할 내용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GS건설에 대한 해법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건설 업황도 최근에 좀 좋지가 않은 상황이어서 이게 참 탈출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다른 종목으로 뭐 혹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갈아타도 되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다음에 그 종목을 매수해도 괜찮을지 여부를 저희한테 질문을 주셔도 훨씬 더 유용하고 또 앞으로 적용하기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또 그 매수하고 싶으셨던 종목 리스트가 있으면 그걸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함께 좀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네, 사막 콘센서를요, 20% 가지고 있다가 10%를 엊그제 팔았어요. 네. 그러는데 다시 재매수하고 싶은데 어느 선만큼 내려올지, 어느 선에서 사야 할지 몰라서요. 네. 그러면은 지금 10%는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네, 네. 그거의 매수가는 얼만데요? 그거 매수가가 지금 56,600원이요. 56,600원? 네, 비중은 10% 정도 되시고, 네,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궁금하신 거죠? 네. 그거를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팔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전문가님이랑 좀 더 얘기를 해볼 텐데, 자, 전문가님. 사막 콘덴서를 56,6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는 정리를 했고, 요거를 다시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지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56,600원에 사셨는데 엊그제 팔았다라는 것은 팔지 않아도 되는 거의 뭐 본전권? 그러게요. 예, 그리고 뭐 어정쩡한 자리에서 이렇게 절반을 팔아내시고 다시 또 이렇게 사겠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청자님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마음의 기준이 없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심란한 거죠. 이게 조금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내려갈 것 같기도 하고 내려갈 것 같으니까 무섭기도 한데 올라갈 것 같으니까 욕심나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팔아버리고 나도 모르게 또 사고 싶고 제가 또 사지 마라 해도 결국에는 어느 순간 또 사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뭔가 좀 이렇게 싱숭생숭하고 약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갈대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사실은 사막 콘덴서가 잘못한 건 없어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안 팔아야 될 자리에서 팔고 안 사야 될 자리에서 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막 콘덴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청자님의 매매 방법에 엄청나게 조금 뭐 잘못된 오류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거부터 고치지 않으면은 저는 사막 콘덴서의 문제가 아니라 시청자님의 재산이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생각이 들고요. 사막 네. 콘덴서를 저는 이렇게 뭐 10%를 이렇게 팔았다 하시길래 저 밑에 뭐 45,000원대 사셔가지고 수익이 나서 팔고 뭐 어디까지 빠지는가를 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어가지고 전략이 굉장히 애매해졌어요. 저는 지금 이거 일단 들고 가시면서 추가 매수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고요. 네, 10% 일단 팔았다 하시니까는 그냥 10% 들고 가시는데 48,500원이 무너지면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48,500원이 무너지면 손절하셨다가 이거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일단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충분히 보시면서 내가 샀다라고 생각하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좀 많이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매매를 직접 하지 마시고 돈을 조금 못 벌어도 괜찮아요. 나중에 벌으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조금 마인드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마음이 조금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이 별로 이렇게 먹히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걸 좀 정리하고 마음을 조금 가다듬기 위해서 이걸 일단 팔아내신다 생각하고 38,500원 이하로 빠지면은 저는 손절 의견 드릴 거고요. 지금 뭐 아직까지 시세가 죽진 않았기 때문에 뭐 55,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추가 매수해서 가져간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나머지 10%만 가져가서 55,000원까지 올라오면 수익 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시고 이게 팔아내게 되면은 바로 매매하지 마시고 한 달에서 2달 정도 조금 쉬면서 머릿속으로 일단은 좀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알았습니다. 네, 겨우 꼭 약속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이거는 매도하시는 관점은 48,500원 이하에서 손절, 55,000원에서 수익권에서 익절 이렇게 보시고 팔아내면은 최소 한 보름 이상은 좀 쉬자라는 이야기 드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사막 콘덴서를 매도했다가 다시 또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여부를 함께 좀 알아봤는데, 자, 오랜만에 우리 문현진 전문가님의 따끔한 독서를 한번 같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에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네, 현대자동차고요. 현대차요?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129,000원에 네. 96%요. 96%요? 예, 예. 아, 96%를 현대차를 가지고 계시고, 예. 4%는 뭐 가지고 계세요, 혹시? 4%는 삼성물산이요. 어떤 거요? 삼성물산. 삼성물산? 예. 삼성물산, 현대차 두 가지를 딱 가지고 계신데, 현대차에 좀 많이 비중을 실으셨네요. 아, 기아차하고 현대모비스까지 3개 갖고 있었는데, 네. 나머지 다 합쳐가지고 현대차에다 다 넣었거든요. 아, 시청자님 혹시 저희 방송 자주 연락 주시는 분 아니세요? 몇 번 상담하셨죠? 옛날에 한 1년 정도 된 것. 네네,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은 현대차로 일단은 다 몰아놓으셨네요. 네. 그러면 이거 어떤 게 많이 궁금하세요? 아, 작년처럼 다시 빠질 것 같으면, 네. 이 수익이 좀 많이 나서 이렇게 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절반 정도 줄여야 되나 해가지고. 최근에 좀 많이 빠졌었어서. 네, 최근에 현대차가 잘 가다가 조금 요즘 주춤거리고 있어서 조금 불안하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현대차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비중이 좀 많으니까 전문가님이랑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 네, 전문가님, 이 시청자분 기억나시죠? 아, 기억나죠. 제가 기아차, 현대모비스 다 들고 있어 현대차 쪽으로 바꾸는 게 낫다라고 네. 이렇게 말씀을 그거대로 드렸었는데 일단 하셨습니다. 네, 일단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들이 이렇게 방송을 보고 대응을 하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후속타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그 이후의 전략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걸 계속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게 있는데 시청자님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죠? 지금 이렇게 올라왔을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2019년에 이렇게 또 이번 올해 중순쯤에는 이렇게 수익권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때 팔아야 되는지 어째야 되는지 비중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미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한순간 오늘도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조언을 하나 들었다고 해가지고 이 계좌가 저는 제대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시청자님께서 오늘 조언 하나 들었다고 해서 오늘 제가 시키는 대로 하고 난 다음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그때마다 저희와 전화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 케어해 줄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만큼 시청자님께서 이거 현대차를 지금 1년 이상 이렇게 들고 가고 있는데 들고 가고만 있는 게 아니라 들고 가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성장도 좀 필요했다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봤을 때는 그냥 들고만 가고 있을 뿐 뭔가 본업이 있으시던지 뭔가 바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대차는 그냥 들고 가면 되겠다라는 어떤 막연함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은 충분히 기회가 있었고 팔아낼 수 있었고 비중 조절할 수 있었고 또 다른 종목 살 수도 있는 상황들을 많이 놓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드리고 싶은 조언은 시청자님께서 이 현대차를 지금 얼마 정도의 기간을 보고 가져가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대략 한 5년 정도 투자를 했는데, 네. 이게 13만 원 이상에서 팔아서, 네. 밑에서 다시 사고 위에서 팔아서 주수는 네. 많이 늘렸어요. 네. 근데 이제 다른 종목이나 이런 거 잘 모르니까, 네. 다른 종목으로 뭐 이렇게 이동하거나 그러지 못하고 현대차만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수익이 안 나왔던 건 아닌데, 네. 지금 이게 작년처럼 다시 떨어지면은 리스크가 좀 많이 클 것 같아서 네. 절반 정도 줄여서 이게 좀 전문가님 신뢰하거든요. 네. 저 옛날에도 많이 사라고 할 때도 많이 사고 오셨었는데 네. 이거를 지금 좀 신뢰하시는데 어떻게 그 강연에는 오셨나요? 수원에서 하면 이제 갈게요. 아, 어디서요? 수원에서 하면 이제 가겠습니다. 아, 그럼 저는 한 명만 오더라도 수원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원 꼭 잡아가지고 가도록 하고요. 예. 어쨌든 지금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건 이제 오늘 당장에는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아는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는 예. 내려왔구나. 지나고 나니까 올라갔구나라고 판단하는 거지. 지금은 어찌됐든지 간에 내가 내려도 안전할 수 있어야 되고 올라가면 기분이 좋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당장 비중이 96%면 내려가면 미쳐버릴 것 같고 올라가게 되면은 기분이 좋아요. 약간 예. 뭐 아니면 도 형식인 거죠. 그죠? 예.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내려갈 것 같기 때문에 비중을 줄여야 될까요? 아니면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비중을 줄여야 될까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시청자님은 내려가게 되면 줄일게요. 아니면 난 이거 다 들고 가고 싶어요. 라는 관점이신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알 수 있다라는 건데 제가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려가는 걸 확신을 가지고 비중을 줄이겠다라는 것을 약간 투자를 쉽게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저도 주식이 매일매일 어려워요. 내일 어떻게 될지 또는 이 종목이 어떻게 될지 항상 궁금하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어쨌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보험을 드는 이유가 뭐예요? 혹시나 해서 그렇죠. 우리가 혹시나 해서 지금 당장 내가 나가는 돈을 조금 줄이고 보험 쪽으로 이렇게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혹시나 모를 목돈 때문에. 근데 내가 다칠 걸 알고 가입하는 사람들은 잘 없어요. 내일 다칠 것 같으니까 오늘 가입해야 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주식도 비중이라는 것은 어쨌든 나의 최후의 보루예요. 우리가 시청자님들께서 모두가 주식시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가격을 결정하는 거. 얼마에 살지, 그리고 언제 살지, 그리고 얼마나 살지가 중요하겠죠. 그죠? 예. 예, 근데 지금 얼마에 살지, 뭐 언제 살지 이런 것들 다 결정해놨는데 얼마나 살지에 있어가지고 100% 거의 가깝게 실어버리니까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올라오게 되면은 반드시 비중을 줄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기회를 많이 놓치신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차트가 저점이 무너지고 있어요. 12만 5천원짜리가 살짝 빠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비중을 줄인다면 지금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비중은 절반 이상 줄여야 된다 생각을 해요. 장기로 가져가시든 단기로 가져가시든 올라갈 땐 팔고 내려갈 때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려갈 수도 있고 내려가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는 게 아니라 지금 시청자님 매매 스타일에서 내려가게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는 거예요. 아,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예. 네, 지금 우리가 주식을 배울 때는 내려간다, 올라간다를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에 내가 뭐 해야 될까를 배워야 돼요. 근데 지금 내려간다, 올라간다가 궁금한 것뿐인 거잖아요. 저는 그걸 가르쳐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올라왔다가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저점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내려갈 가능성이 커지긴 했어요. 근데 어찌됐든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할지언정 96%의 비중은 내려가게 되면은 혹시나 1%의 확률로 내려가게 되면은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중을 지금 당장 절반 이상 줄여내는 걸 추천드리고요. 떨어지게 되면 다시 또 사셔가지고 좀 장기로 가져가면 매수가가 또 떨어지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는 좀 더 마음의 여유가 생길 것이고 그때 또 팔았다가 또 떨어졌을 때 또 다시 또 추가 매수하면 또 매수가가 또 떨어지면 난 그만큼 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예. 예, 그런 관점으로 현대차를 잘 어루만져서 가면 사실 뭐 우리 시청자님 제가 기억을 하는 게 다른 종목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한 종목만 제대로 파면서 매매를 제대로 배우면 그것도 이득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현대차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걸로 수익 지금 제대로 내지도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또 손실이 엄청나게 크게 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근데 맞습니다. 이거를 수익을 크게 낼 수도 있었고 그리고 손실을 많이 줄여낼 수도 있었어요. 내가 뭘 했냐에 따라서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시간을 뭐 1년 이상 동안 저희 이렇게 방송을 꾸준히 봐주시면서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동안에 제가 봤을 때 성장은 별로 없었구나, 주가만 변했을 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조금 더 성장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예, 오늘 예, 조금 알겠습니다. 진심 담아서 많이 조언을 해드렸고, 강연에 오세요. 강연에 오면 제가 알겠습니다. 방송에서 하지 못하는 이야기 진짜 많이 해드려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꼭 그래서 가겠습니다. 오셔서 꼭 많이 배우시고요. 현대차는 지금 빠질 것 같으니까 비중부터 줄이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추가 매수는 다시 11만 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비중 줄인 돈으로 조금 다른 종목 매매를 해보셔도 저는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시야를 좀 넓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현대차를 좀 함께 상담을 해드렸는데 문현진 전문가께서 뭐 저도 기억을 하는 시청자 분이니까 뭐 조금 더 정성스럽게 진심을 담아서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 다음에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자주자주 연락 주셔서 저희랑 상담을 해주시면 더 훨씬 좋은 전략 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문현진 전문가와 함께 전화 상담, 종목 상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상담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전화 2대 준비해놨습니다. 02372-0169, 377-027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를 주시면 문현진 전문가와 함께 앞서서 보셨죠?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시고 또 전략을 세워주시니까 잘 참고하실 수 있게 지금 바로 연락 주시고요. 혹시라도 전화 연결이 많이 밀려서 전화 연결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데일리TV 홈페이지 종목상담 게시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궁금한 점을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그거에 맞는 해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희 주챔쇼입니다.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을 이 방송뿐만 아니라 실제로 만나서 상담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무료 강연회 이번 주말에도 열리는데 그 일정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